이런 폐기물들을 민간인의 집 정원에 묻었던 걸까요? 그들의 말을 정말 믿어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게 됐을 때 뭔가 이렇게 무슨 작업복을 입고 물이 바닥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자, 이타테 마을에서 이 제염 작업을 할 때는 어떤 거를 했냐? 바로 근처의 방사성 오염물질을 이 고압수로 제염을 하고 있었어요. 고압이 뭐냐? 굉장히 센 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하고 제염 작업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 이렇게 그냥 맨바닥에다가 막 고압수로 물을 막 뿌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흘러내려갈까요? 하수구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 하수구, 배수구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죠? 바로 강으로 가게 되겠죠. 그럼 그 강은 누가 있죠? 그 강은 흘러 뭐 옆 동네도 갈 거고 앞 동네에도 갈 거고 뒷 동네에도 갈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방사능 물질들은 강을 타고 계속 퍼져갈 거예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제염에 사용한 갈키, 그러니까 뭐 쓰레받기라든지 뭔가 청소도구 같은 거 있잖아. 뭐 근처에 있는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어디다 버렸냐? 근처에 있는 강에다가 그냥 쑥 던져버리는 거야. 이 오염물질을 따로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쑥 강에다 버려버리고 또 절벽에다 버려버리고.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사실일까요? 이거 그냥 어떻게 이렇게 뭐 사진을 어떻게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니에요? 직접 제염업체에서 일했던 어떤 분이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진과 함께 그분의 인터뷰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사실 이렇게 제대로 청소를 제대로 뭐 하려면 우선 톰백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분의 인터뷰를 한번 보실게요. 막 촬영을 하는데, 자, 여기서 갈키로 이렇게 끌고 내려와 막 이래. 그 산이 있었거든.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낙엽이나 약간 이런 그런 오염물질들을 막 이런 큰 갈키를 막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실제 이 방송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방송을 만든 사람이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그 이와지 디렉터입니다. 자, 어쨌든 해서 이게 실제로 나왔던 건데, 갈키를 끌고 내려와 말하면서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한대. 이거 끌고 내려와가지고 강에 흘려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 그럼 이거 안 보이고 구석진 데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느낌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쪽에서 어떤 반장이 아씨 빨리빨리 버려버려 라는 막 말이 들려왔어. 근데 여기 이 제염업체 그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막 이래. 아씨, 이거 강에 오면 왠지 좀 가슴이 아파요. 뭔가 흙처럼 탁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남아있던 초목들 전부 저 작업반장이 올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버려버리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인부들이 그냥 다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원래는 봉지에 넣고 전부 톰백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게 톰백인가요? 했더니 네, 이게 그 톰백이라는 거야. 여기다가 넣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사실 이거 넣고 뭐 처리하려면 좀 복잡하거든요. 오염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귀찮고 시간도 사실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 그럼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상다반사예요. 그럼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대충 처리되고 있다는 걸 이 현지인이 안다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씨, 제가 만약에 주민이면 저 까불지 마, 진짜 죽을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분이 약간 후사케나이 데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사케나이 데요, 이게 까불지 마, 웃기지 마, 씨, 막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여기 현지 주민이어도 진짜 화가 많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이 방송에서 그대로 나간 겁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 이 방사능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여성 몸에 들어가거나 이게 생식기에 들어가게 되면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아요. 내부 피폭이 한번 이루어지면 생식기에 들어가면 이게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고 2세에서 3대까지 계속 그게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오염된 방사능 물질들을 강에다가 버려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절벽이나 벼랑이나 땅속에 그냥 묻어버리면 그게 계속 방사능이 그 주변에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온전히 다 누가 가져가?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발밑에 낙엽이 있네요. 이런 낙엽들도 그냥 발로 툭툭 쳐가지고 그냥 대충 걷어내고 있어요. 이 낙엽도 오염된 거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처리를 해야 그냥 요 앞이 강이고 하니까 발로 툭툭 쳐서 낙엽도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 부실제염, 그래서 환경성이요, 이게 점점 요란해지자 실태 조사에 뒤늦게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자, 강에 직접 투기하고 부실제염을 하고 이거 인명과도 이어지는 건데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제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웃긴 게 뭐냐면 사실 이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그 일본 뭐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인터넷 뉴스 같은 걸 보면은 이런 동영상, 이 방송에 나간 그 동영상에 그 링크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 모든 영상을 다 클릭했지만 모든 영상이 없어요. 다 페이지가 삭제되었습니다. 뭐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영상이 신고되어가지고 삭제되었습니다. 이거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 채널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 그 누가 사진을 캡처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떤 쓰레받기에다가 이런 낙엽이나 오염물질을 담은 있는 게 보이고, 여러분 계곡이나 강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분이 이 제염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발로 지금 툭툭 이런 낙엽들을 쳐가지고 강가로 그냥 버려버리죠. 이게 클럽이 된 거예요. 발로 툭툭 쳐가지고 그냥 강가에다가 버려버려요. 이거 낙엽들도 다 담아가지고 제염 작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영상에서 이렇대. 이게 낙엽이 제대로 강에 떨어지기까지 이 작업원이 몇 번이고 낙엽을 발로 찼대요. 이 강에 떨어질 때까지.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 중에 물로 고압 세척으로 막 세척을 하지만 그 이타테 마을 우체국 주차장을 물로 막 세척을 했대. 그런데 원래는 그 고수압 세척 작업을 하게 되면 환경부가 마련한 자격 규칙은 뭐냐면 이 세척에 사용한 물은 전부 다 회수를 해야만 된대요. 그런데 이 제염 작업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 물이 흘러 그냥 도랑에서 강까지 배수구로 다 빠져버리고 하수구로 다 빠져버리고 그걸 다시 또 강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동네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이 근처에 방사능 수치를 재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얼마가 나왔냐?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이 근처에 선량계 수치를 재봤어요. 이 방사능 수치를 재봤더니 막 단숨에 빡 치솟아가지고 시간당 2.8 마이크로 시버트를 보여줬대요. 근데 이게 정말 정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온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게 후쿠시마 다무라 오후 6시경 이거를 직접 접한, 이 내용을 직접 접한 그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의미가 없네요. 이 제염 작업이라는 게 의미가 없네요. 이거 다 강으로 흘려내버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또 다른 주민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고나 할까? 안심하고 살 수가 없겠네요, 영원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토양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되어 있었죠. 자, 후쿠시마 현내
11개의 그 시에서 이렇게 제엄 작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엄 작업은 딱히 그렇게 소용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뭐 모든 시가 다 똑같이 이렇게 뭐 다 말도 안 되게 이런 부정적인 제엄 작업을 했을 거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어떤 곳 한 곳에서 만이라도 이렇게 강으로 한번 흘러나버리게 되면 그게 마을 전체나 더 강이 흘러가 바다로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럼 거기서 잡은 물고기라든지 우리가 좀 멀리 보면 그렇지 않아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전 사실 이걸 조사하면서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짜증났거든요. 아, 무섭잖아. 도쿄도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자, 후쿠시마 다무라시라고 있는 그 곳인데, 사실 이게 보도 스테이션, 그 이와지마스키 그 분이, 이렇게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 다큐멘터리가 나가면서, 이제 MC들도 놀라기 시작한 거야. MC들도 놀라기 시작하고, 빨리 오염이 더 퍼져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나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 그 당시에, 국가가 일본이 이 제엄 작업으로 든 비용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략 1조 700억 엔이에요. 엔. 1조 700억 엔에 달하는 아주 거액의 프로젝트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거의 세금으로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1조, 나도 지금 일본에 살면 내가 세금을 내는 입장으로서 1조 700억 엔이나 되는 이 제엄 작업이나 약간 후쿠시마 피해를 본 그런 처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뭐 그 방송에서 잠깐 나와봤는데 제엄 작업을 하시는 분의 사진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리포터 분이, 기자분이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지원했던 근로자가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받았대요. 제엄 작업에 종사했던 56세의 어떤 남성분이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부실하게 제엄 작업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실 보통은 제대로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기간은 다가오고 위에서는 계속 쪼아오고 저희가 뭐 힘이 있으니까 위에서 시키면 해야죠. 위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이미 늦었어. 아유,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고 저희 같은 하청업체 직원들은 물론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라고 이런 인터뷰가 있었대요. 자, 이 직원을 파견한 회사는요, 5차 하청회사였다고 합니다. 실제 이 제엄 작업에는요, 많은 하청업체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구청, 현장 감독이 이렇게 해! 라고 지시한 케이스도 있었대요. 그냥 대충 해! 뭐 이렇게 짓을 했겠지. 그냥 빨리빨리 버려버리고 빨리빨리 치워버려! 이렇게 지시한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부실 이런 제엄 작업에 관련된 이런 신고를 받고 이 제엄 작업을 관리하는 후쿠시마 환경재생사무소는요, 자, 종합건설 책임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청취조사를 실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후쿠시마현 환경재생사무소에 있는 그 소장은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여기 지금 일본어로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릴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후쿠시마현 환경재생사무소 오오무라 타쿠 소장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배수에 대해서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례가 2건 있다고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사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말이죠. 나라 하마치 건과 이타테무라 건. 네, 그 두 곳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미 지시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사실 건물이나 도로에서 20m 이내로 제엄을 실시하는, 그러니까 본격 제엄을 시작한 작년 여름 이후 이 후쿠시마 환경재생사무소에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평이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왜 그런 불만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으셨죠?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제엄 작업에 실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딱히 날카로운 질문을 하니까 이 오오무라 타쿠 소장이 뭐라고 했냐면 계속 이렇게 말해.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이 브리프, 이 회견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지금 회견이잖아요. 꼭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망라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민원이,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런 거는 지금은 안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막 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막 이런 거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야떼 이마생! 이라고 말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막 이런 건 지금 안 한다고 해. 이거를 이제 회견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환경성은요, 제염 적정화 추진본부를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의 환경 대신이 나와야죠. 이 환경 대신은 뭐라고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그 오오무라 타쿠 소장이 그 고압수를 막 이렇게 처리를 한 그 물이 있잖아. 그 배수에 대해서 회수하지 못한 사건이 2개가 있었다. 그렇게 신고를 받았대.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이시하라 노부테루 환경 대신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말이죠. 재발을 방지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주중에는 적정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제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와서 이제 막 이게 소란스러워지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뭐 날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적정화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치를 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제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방사능은 강가에 버려졌죠. 토양에 묻혔죠. 그 주민들은 이유 없이 피해봤죠. 지금 이미 다 문제가 이게 커졌는데 지금 괜찮다. 우리 대책본 마련할 거니까 라고 하니까 그 제가 저번주에 보여드렸던 그 스테이션 거기서 MC로 있었던 후르타테라는 그 아나운서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정말로 후쿠시마 사람이었으면 너무 쇼크겠군요.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후쿠시마 주민들은 지금 상당히 쇼크일 텐데요. 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그 MC가 네, 그렇죠. 주민에게 있어서는 원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만 하는데 지금 이렇게 대충대충 처리되고 있는 것에 본인들이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굉장히 속상하시겠죠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사실 이런 제염 작업이라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앞으로도 계속 시간이 걸릴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게 주거 주변부터 지금 제염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 좀 더 확실한 제염 작업 제대로 된 관리가 이런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감시 체제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장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지금 그 현장을 떠나서 살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의 삶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정말 지금 힘드실 겁니다. 결코 쉽지 않으시겠죠. 자, 힘든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염이란 지금부터 아니면 언제까지 참 많이 복잡하실 텐데요. 비용이나 리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복잡한 문제로 주민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제염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니까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그 마을 전체나 일본 전체가 전부 미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방송에서 보도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막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일본 방송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 큰일이거든. 그래서 이 디렉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확실히 감시해주는 이런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후르타테라는 그 아나운서분이 자, 그럼 이 산에 있는 제염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이런 제대로 된 제염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 직원분이라든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든지 정직하게 호소를 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산에서 이제 비, 바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점점 퍼지면서 도시 전체로 이게 퍼져갈 수 있는데 이 방사능이라는 게 그래서 과연 이걸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까? 이 제염 작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더라도 이게 지금 방사능이 어떻게 수습하기 힘든데 이걸 어디까지 철저히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 아나운서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청업자에서 뭐 또 그 하청업자를 쓰는 어떤 회사, 그 회사는 또 어떤 위에서도 뭔가 지시를 받을 거고, 그럼 또 위에서 누군가가 지시를 할 거고,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그냥 점점 일을 대충 빨리빨리 이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운서도 진짜 멋있는 분이야. 그래서 돈 내고 업자에게 맡기면 안 되겠네요 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라면서 이 보도 스테이션이라는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어요.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우리 집 정원에 방사능 폐기물이 묻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증거 사진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